하와이에서 전례 없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국은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행금지 선언문까지 발표했습니다. 더위에 지친 한 30대 여성이 물 2리터를 급하게 마셨다가 수분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수분이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의 한 쇼핑몰 매장에서 수십 명의 강도들이 마스크를 쓴 채 30만 달러 상당의 명품을 훔쳐 달아나는 플래시몹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주 유베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범의 사촌 동생이 총기 난사를 예고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코로나19가 미 전역에서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수요일 첫 소식입니다. 하와이의 마우이와 빅아일랜드 지역에서 한밤중에 갑자기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과 관광객이 긴급 대피하는 대혼돈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불을 피해 바다에 뛰어들었고 관광 명소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911 응급 서비스도 끊기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차량이 지옥처럼 불타고 있는 마을 한복판을 급하게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차창 사이로 들어오는 연기에 연신 숨을 헐떡이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믿을 수 없는 모습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Somebody's down right here. Yeah, somebody's down. Just go there. We cannot do nothing for her. Oh my God. Oh my God, bro. Just go there. Just go. 마우이 카운티 당국은 어제 마우이 섬 세 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수천 에이커가 불탔고 시속 70마일 이상의 허리케인까지 불면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re preparing for the hurricane. We expect rain. Sometimes we expect floods. We never anticipated in this state that a hurricane which did not make impact on our islands will cause this type of wildfires. 산불은 마우이 섬의 유명 관광지인 라하이나 일부를 비롯해 인근 지역까지 덮쳤습니다. 당국은 오늘 모든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해당 지역에는 여행금지 긴급 선언문까지 발표됐습니다. We have had 13 evacuations from different neighborhoods and towns. We've had 16 road closures. We've opened 5 shelters. 한밤중에 긴급 대피령을 받은 일부 주민들은 뜨거운 불을 피하기 위해 바다에 몸을 던지는 긴박한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재 마우이를 찾은 2천여 명의 관광객들은 모든 여행을 중단한 채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It's just so hard. I'm currently up country and just knowing that I can't get a hold of any of my family members. I still don't know where my little brother is. Everyone I know in Lahaina, their homes have been burned down, but they lost everything. The house is gone, and just please pray for Lahaina. 이번 화재로 마우이 전역에서는 1만 5천여 건의 정전 신고가 보고됐고 수도국은 섬 전역의 주민들에게 물 절약을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산불로 보고된 사망자는 최소 6명이며 병원은 화상을 입은 환자들로 넘쳐나고 911 서비스도 단절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과 동시에 부상자들의 구조와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폭염이 이어질 땐 신체 탈수를 막기 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물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셔도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딸을 둔 30대 여성 애슐리 서머. 무더운 날씨 속 가족과 함께 주말 여행을 떠났던 서머는 집에 돌아온 후 갑자기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서머는 뇌가 크게 부어오른 상태였고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사인은 수분 중독. 집에 돌아오기 전 더위로 인한 갈증 때문에 2리터에 가까운 물을 20분 만에 급하게 마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Someone said that she drank 4 bottles of water in that 20 minutes. And I mean, average water bottle of water is like 16 ounces. So that was 64 ounces that she drank in the span of 20 minutes. That's half a gallon. That's what you're supposed to drink in a whole day. 폭염이 지속되는 시기엔 땀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와 같이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마실 경우 수분 중독으로 이어져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수분 중독은 과도한 수분이 체내에 들어가 혈액 속 염분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체액의 삼투압이 저하하는 상태로 현기증이나 구토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신장이나 뇌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목숨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수치가 135 이하부터는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보다도 한 130에서 시작을 해서 125, 120까지 내려갔을 때에는 혼수 상태까지 이르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수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하루 적정 수분 섭취량인 물 2리터를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좋고 수분과 전해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이온 음료 섭취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혈압이나 신장, 심장 질환 등이 있는 환자들은 복용하는 약이나 식이요법 때문에 평소 체내 염분 농도가 낮을 수 있는 만큼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엔 반드시 충분한 수분과 염분을 같이 보충해줘야 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다음 주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역사적인 논의를 고대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회의가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인 외교 장소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논의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며 다음 주 금요일 미국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어떤 의제가 회의 테이블에 오를지 미리 예고할 건 없다면서도 역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회의가 열릴 캠프 데이비드가 특별한 장소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Camp David, as you know, has been a historic setting for summit meetings and for significant foreign policy conversations. 백악관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가 한미일 3국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참석한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을 거론했습니다. 한일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했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화해했다고 한일 관계 개선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내세운 겁니다. Japan and South Korea forging a closer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of them, and that's good. That's good for us, it's good for them, it's good for the region. 과거 중동 평화협정 등 중요한 국제 외교의 무대였던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 별장으로 백악관에서 100km 떨어져 메릴랜드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지난주 LA 센츄리시티 몰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이후 이번에는 글렌데일의 아메리카나 쇼핑몰 명품 매장이 수십 명의 강도들에게 털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어제 오후 5시쯤 아메리카나 앳 브랜드 쇼핑몰에 위치한 입생로랑 매장에서 최소 30명에서 40명이 마스크를 쓴 채 몰려들어와 $30만 상당의 명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물건을 훔친 뒤 곧바로 20대의 차량에 나눠 탄 뒤 도주했으며 이번 사건을 수십 명이 연루된 일명 플래시몹 강도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사용된 무기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소매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절도 사건이 가장 많은 대도시 가운데 LA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5월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에서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범의 사촌 동생이 개학 시즌을 앞두고 살인 예고를 해 부모가 직접 신고하면서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경찰국은 어제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범의 사촌동생 17살 남성 제임스 크루즈가 공공장소와 가족 구성원에 대해 위협을 가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유벨디 초등학교에 총격을 가해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자신의 사촌형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여동생에게도 총으로 머리를 쏘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용의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불법 경로로 AR-15 반자동 소총 구입을 시도했고 인근 초등학교에 실제로 총격이 발생할 것 같아 이를 막기 위해 직접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 글이나 문자, 이메일을 통한 어떠한 형태의 위협이나 협박도 모두 중범죄로 최대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며 텍사스주는 최대 7년, 플로리다주는 최대 15년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새로운 EG5 변이가 가장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4일 미 전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의 17.3%가 EG5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한 달 만에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EG5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가운데 하나로 확산 속도는 가장 빠르지만 치명률은 이전 변이들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2일까지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확진자가 264명이라면서 3주 전 평균 감염자와 비교했을 때 73%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LA 일대 의료시설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한 사례는 245명으로 전주보다 7.5%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최근 수치보다 더 많은 감염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코로나19 위협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백신을 접종받고 기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사의 여객기에서 승객이 또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지난달 2일 달라스에서 올랜도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한 여성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성은 텍사스의 한 마케팅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38살 티파니 고메즈로 확인됐으며 당시 옆좌석에 탑승한 승객이 자신의 에어팟을 훔쳤다며 말다툼을 이어오다 난동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an either believe it or they cannot believe it. I don't give two but I am telling you right now, that mother back there is not.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고메즈는 승무원에게 비행기가 안전하지 않다며 세우라고 반복적으로 소리를 치는 동시에 F자가 들어간 욕설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고메즈는 승무원에게 제지당해 항공법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PD 현직 경찰관이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LAPD 교도소 구금 담당 부서에서 일하는 현직 경관 에드먼드 바바얀스 경관을 카드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 여성이 교도소에 잠시 구금됐다 석방됐고 이후 이 여성이 자신의 데빗 카드를 도난당했고 누군가 사용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내부 소행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바바얀스 경관은 훔친 카드를 주택 수리점에서 사용했으며 데빗카드 사용 장면이 CCTV에 포착되면서 체포됐습니다.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은 경찰관이 대중의 신뢰를 깨는 행위는 매우 우려스럽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관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바바얀스 경관은 이 부서에서 16년간 일해온 베테랑 경관으로 현재 보직 해임된 상태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송금 서비스 젤을 이용한 사기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사기범들이 은행 직원을 사칭해 고객들에게 연락한 뒤 누군가 은행 계좌에서 젤을 통해 수차례 돈을 빼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계좌에 있는 돈을 지키기 위해선 사기 보안 계좌에 보내야 한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객들이 돈을 지키기 위해 사기범들의 지시를 따르면서 보안 계좌가 아닌 사기단에게 돈을 보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범들은 은행 측이 사기 수법을 막기 위해 관련 경고를 고객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은행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여 악용하면서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송금을 진행해야 한다며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 측은 고객들에게 돈을 보내라는 등의 요구는 절대 하지 않는다며 사기단들이 급하게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LA에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공연이 개최됩니다. LA 한국문화원은 LA 뮤직센터와 함께 오는 11일 저녁 8시 LA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하모니 for the Future 음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음악회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세계 3대 발레단 가운데 하나인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에서 수석 무용수로 활동 중인 서희와 안주원, 판소리 명창 왕기철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많은 고생과 또 노력을 하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역사를 잊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갈 길은 아직 멀고 좀 더 세계에서 반짝이고 또 많은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또 좋아할 수 있도록 저는 제 음악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렇게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미주 한인 12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 문화원에서 작년부터 준비한 그 공연 LA 음악회, 특히 이제 조수임 선생님께서 흔쾌히 이 공연에 출연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준비를 잘 할 수 있었고요. 또 조수미 씨는 이번 공연의 출연료 일부를 LA에서 클래식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공연은 무료로 열리며 일부 초청석을 제외한 900여 개의 좌석은 LA 한인들에게 공정한 관람 기회를 주기 위해 신청 접수 후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간 일본에서는 규슈 지역에 엄청난 폭풍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일주일 넘는 동안에 8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는데 태풍이 느리게 움직이면서 오랜 시간 비를 뿌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주한 기자입니다. 시간당 49mm의 폭풍우가 쏟아진 일본 가고시마현. 도로 표지판은 쓰러져 나뒹굴고 건물 유리창 곳곳이 깨졌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모조리 찢겨 나갔고 무르익은 벼들도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태풍 카누는 구마모토와 미야자키 등 규슈 전역에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오이타현 사이키시에는 어제 저녁 시간당 63mm의 폭우가 쏟아졌고 가고시마현 소오시에도 시간당 5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도로가 침수되거나 흙더미가 도로와 승용차를 덮치면서 차량 통행이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비닐하우스는 물론 논과 밭이 빗물에 잠겨 어디가 논인지 어디가 강인지 분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부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약 68만 가구 133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高齢者のために避難してくださいというのが防災放送だ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時にお食事してたのね、だけども本当にこれはもう私も行かなくちゃと思って急いで 순간 풍속이 초속 40m가 넘는 강풍에 전봇대가 넘어지거나 전기줄이 끊어지면서 수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또 항공기 400여 편과 선박 철도 등 운행이 중단되면서 가고시마 일대엔 식료품이 바닥났고
휘발유 공급도 제한돼 기름을 채우려는 차량들이 주유소마다 장사진을 이루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78년 전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나가사키에선 대규모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태풍 피해가 잇따르면서 실내 행사로 조용히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한국은 지금 태풍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례적인 갈지자 경로로 남해안에 상륙하는 카누는 상륙한 뒤에도 과거 태풍과는 다른 경로로 한반도를 관통합니다. 카눈의 중심부는 내일 밤 서울 근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수도권을 바로 통과하는 건 11년 만입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두 번의 급변침으로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카눈의 이례적 경로는 상륙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상륙 뒤 카눈은 서쪽으로 약간 기운 형태의 경로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소백산에서 지리산까지의 백두대간을 남동에서 북서쪽으로 넘게 됩니다. 관측 이래 이런 경로로 백두대간을 넘었던 태풍은 카눈이 처음입니다. 한반도를 지나는 태풍은 보통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서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해안에 상륙한 태풍 중 카눈과 비슷한 경로를 보였던 태풍은 1989년 주디, 1991년 글래디스 정도입니다. 약간 이례적으로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좀 더 이제 동쪽으로 치우쳐서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의 길이 약간 열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카눈의 또 다른 특징은 중심부가 서울을 스치듯 수도권을 관통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태풍은 2012년 7월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은 태풍 카눈 이후 11년 만입니다. 2012년 서울 동남부를 인접해 지나갔던 카눈 이전에는 2010년 9월 서울 서쪽 강화도 인근을 지나간 곰파스, 1995년 8월 서울 한가운데를 관통한 제니스가 있었습니다. 제니스는 50여 명의 사상자와 4,5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으며 곰파스는 6명의 인명피해와 더불어 출근 시간 수도권 전철 운행 중단이라는 피해를 안겼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북 산간 지역에는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복구도 아직 다 못한 상황에서 태풍까지 주민들에게는 다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산사태가 덮친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엔 여전히 토사가 한가득입니다. 그나마 긴급 복구 작업으로 커다란 돌덩이와 쓰러진 나무들은 겨우 치웠지만 한 달도 안 돼 이번엔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산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는 주민들이 살고 있던 집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이 집을 보시면요. 이렇게 지붕 곳곳이 뜯겨져 나갔고 깨진 유리창 너머로는 토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와장창 그뒤만 그 외 집에 냉장고, 세탁기, 우리 집으로만 디구로만 내다 때리는 거 그만 나가도 못해요. 당시 흙더미가 휩쓸고 지나간 집만 11채. 임시 거주시설인 컨테이너는 아직 다 짓지도 못했습니다. 실종자 2명은 여전히 찾지 못했고 오후 들어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복구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머물 곳이 없는 주민들은 임시 방편으로 마을회관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잠도 못 주무시고 조금 안정이 되려고 또 비가 이렇게 온다 그래요. 그러게 또 걱정이잖아요. 역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주변의 다른 마을. 휘어진 가드레일과 부러진 나무, 여러 집기들이 지금도 나뒹굴고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면 더 걱정이죠. 저는 주민들이 잠도 못 잘 거예요. 산림청은 태풍 상륙을 앞두고 전국 산사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새만금 야영지를 조기에 떠난 잼버리 참가자들은 태풍을 피해 실내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 폐영식 이후 열리는 K-팝 콘서트에는 18개 팀 출연진이 참여합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템플스테이 경험에 나선 핀란드 스카우트 대원들.
대웅전에서는 스님의 목탁 소리에 맞춰 어색한 자세로 큰절을 하고 범종 앞에서는 여러 명이 힘을 합쳐 종을 울려봅니다. So we're very curious. Yes, it's a great replacement because I think it's going to be interesting. 어제 하루 서울과 경기 등 8개 시도에서 주로 외부 활동으로 구성된 문화체험을 즐긴 3만 6천여 명의 잼버리 대원들은 오늘은 전원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사랑채에서는 제기차기와 투호놀이 등 전통 문화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늘부터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복 박람회에선 한복을 입고 전통 놀이개를 만드는 체험을 지원합니다. 일부 영화관에선 상영 중인 한국 영화에 영문 자막을 제공합니다. 다도라든지 이렇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융통성 있게 만들어서 진행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내일 폐영식 뒤 예정된 K-팝 콘서트의 출연진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뉴진스와 있지, 마마무 등 총 18개 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기 철수라는 우여곡절을 겪은 잼버리 대원들은 내일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새만금 잼버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프랑스 동부에서 장애인들이 머무는 휴양시설에 불이 나 11명이 숨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불은 현지 시간 9일 오전 6시 반쯤 났습니다. 장애인 지원단체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임대한 시설엔 28명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1층에 있던 12명 등 17명은 대피에 성공했지만 그 위에 머물던 11명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언론은 숨진 이들 가운데 10명은 장애인이었고 1명은 단체 직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2조 원대 역대급 복권에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미국 로또 복권 메가밀리언스는 현지 시간 8일 진행된 추첨에서 숫자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는데요. 플로리다에서 팔린 1등 복권의 당첨금은 메가밀리언스 사상 가장 큰 금액으로 당첨자는 15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조 700억 원을 받게 된다는데요. 행운의 주인공 신화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상으로 8월 9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